네, 이번 차시는 이제 2주차, 3차 시입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달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으로 들어왔습니다. 6공하고 이후죠. 이제 근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들어왔죠. 자, 2000년에서 2010년 사회복지 행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갖춰졌죠. 이제 우리가 또 전문 분야로서 사회복지 행정은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고 또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도 도입이 됐고 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시설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정당성과 책임성이 바로 이용자의 바람직한 변화인 효과성, 비용, 효율성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기에 6공화국 이후에 10년까지의 이 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바로 조직이나 시설, 인사, 재정, 프로그램 관리, 지역사회 관계 등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구체화했습니다. 언제? 밀레니엄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학생이 200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밀레니엄 버그 즉 2학년이 지금 2000년생이고 그렇죠. 그 전에 1999년도에 바로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이 구체화됐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놀라운 거예요. 21세기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의 대상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수급권자가 권리성이 강화됐다. 옛날에 사회복지 웰페어의 문제는 시의 차원이었어요. 시의. 주로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을 도와주는 것. 응? 힘과 부를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이 국가 내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복지였었잖아요. 시의 차원에서. 하나 지금은 아주 당연한 권리가 됐습니다. 권리가 강화되는 시기가 바로 국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권리입니다. 떳떳하게 요구하죠, 지금. 예. 그리고 또 수급자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또 파악하는데 다양한 전산기법이 도입이 됐죠. 국세청 또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 파악합니다. 또 자활 지원 계획과 연계를 시킵니다. 연계를 시키죠. 첫 번째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3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 공급자, 수요자 간의 연계 협력 기구를 얘기합니다.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거버넌스, 공공경영이 실천 기구화되는 거예요. 또 시군구 지역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복지자원의 확충과 효율화, 서비스 간 연계가 도모되고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역량이 강화되고 공공, 민간,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국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들 수 있어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죠.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 있었죠.
2003년도에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 1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추진했었습니다. 시범사업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사무국 설치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를 도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합니다. 2007년 사회복지 업무 전자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 정보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수행기관으로 본다 하는 거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이것이 또다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됩니다. 2007년도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2010년도에서) 현재까지의 사회복지행정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활동지원, 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이 되고 보호관찰 행정이 사회복지행정에 편입이 됩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이 일부 개정이 되는데 뭐에 대한 개정이냐면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권에 관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또 인권 침해 예방과 차별 금지, 인권 옹호, 또 외부 추천 이사로 구성된 공익이사제도 2012년도부터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르는 내용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바뀝니다. 12년도에 한국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재정립되는 때가 2012년도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의적 특성에 맞게 이 소득, 또 사회서비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게 됩니다. 몇 년도?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됐고 이듬해인 2013년도에 시행이 된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예.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인류에 있다. 또 재정립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 키워드가 뭡니까? 욕구, 끊임없는 욕구, 문제, 위험, 노출되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회정책, 또 사회경제정책, 이것을 사회정책 따로, 경제정책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켰어요. 정책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좋은 거죠? 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가지고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도록 책임을 지게 합니다. 서비스 최저 기준도 만들어내. 서비스 최저 기준. 또 노숙인 복지 문제, 또 자립 지원 제도, 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 장애아동 복지 지원 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입양 행정의 전환으로 행정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됐다. 제도화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 및 재정립한 계기 언제? 바로 육공화국 이후에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이 됐죠. 22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의 보편적 생애 주기적인 특성에 맞게끔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공익이사제도와 시설서비스 최저기준제도가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현재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4년도에 국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됨으로써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이 개통이 됐습니다. 소득과 재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 각종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 정보의 개인별 통합 DB로 전환됐고 공공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2011년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를 확대하고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복지가 허브화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 복지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복지가 허브화된 겁니다. 동 단위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 중심의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출범한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보 시스템이 확충 일로에 있습니다. 16년도에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동의 복지 기능이 강화됐고 동복지 허브화가 추진되었고 동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민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일상생활 활동지원, 가사지원, 건강의료, 소득,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이 되죠.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과 공공후견인 도입 등 사회통합, 아동의 지역사회, 가정보호 중심의 자립지원, 노인 의료, 요양, 치매 등을 통합한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했죠. 통합 사례관리, 방문 건강관리 강화, 전담 공무원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국 읍면동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에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